동안 행하고 있는 제시주 감사기가 이 나라의 정치의 사모품이며 개별 독재의 세습이라는 도서교양이 아니겠습니까? 독재와 세습, 배신과 음모, 그리고 부패가 결국 대재앙을 유발시켰고 독선과 아직 오만과 편견, 마태와 교만,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며 분노가 모질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통 절망과 자살의 조선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대목은 절대로 안 된다. 그 누구도 믿을 놈이 없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무조리 쓸어내고 갈아엎어라. 이것이 바로 정신의 분노요, 역사의 심판이며 국민의 명령이요, 양심의 손인적 사방팔방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의 통속이 버릴 수 없습니다. 인심을 외면하고 정신을 무시해온 파업적 정치권, 경제는 경제와 유배 없는 세상,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역사가 바뀌는 한국전에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더 이상은 성기가 피하고 넘치며 끼리끼리 따로따로 제멋대로 하는 대로 공업 대수의 제도에선 절대로 선언할 수 없는 진실의 시대 정의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직도 사무치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걸 알면 인간이 되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쓰레기다라고 저에게 말하는 그 학생들 앞에 너무나도 이 시대 어른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반드시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들, 부끄러움을 아는 주교주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북쪽에 사자풀이 태어나서 판사, 검사국 중 과연 부끄러움을 아는 분이 몇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비리와 부패의 권위이 그대로 국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정부로 번져갑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돈과 신에 의하여 판결을 팔고 샀으며 그 판결을 뒤집어 엎고 수백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피해자 억울한 국민들은 정신병자가 되거나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았고 절망과 자살로 내몰리었습니다. 억울한 어머니들의 피눈물이 바다를 이뤘고 답답한 아버지들의 한숨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주님의 환이 엄청나게 쌓였고 산자의 고통이 깊고 넓고 크게 확산돼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를 철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전라도의 고무군수 조병록 반반우리의 행포, 그 행포에 앞서 동지원 농민들이 독주정든 동동들을 비틀어하여 일으켰던 동학혁명을 상기하십시오. 일제시민지에 헌거하여 만세를 불렀던 삼일운동 정신의 시민 그 정신을 돌이켜보십시오. 부정선거의 헌거에 분연히 일어섰던 서울교육을 기억하십시오. 법조계 사법부 이 패션 올림픽 강행을 스스로 신하지 않겠다면 이제 국민주권으로 국민이 감이라는 가치대로 우리 국민들이 빨림을 깨달아서 진정한 민주와 자유와 정의로 범국민 대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부정집한 이 판감사들을 혁파하는 대청소, 대수술 총정리가 걱정할 수 없이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집한 이 판감사들의 모든 부정축제 재산을 모조리 몰수하고 분노한 민심이 주청으로 맞서 싸웠듯이 그렇게 흔들고 아리랑을 부르며 거리로 뛰쳐나왔듯이
어린 학생들까지 정의의 목숨을 걸었듯이 그렇게 좋은 걸 위하여 외국인으로 반역자 판검사 정치권들을 사형에 처하는 국민훈련 긴급 조치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사법부석심 법조계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모든 비리부들 판검사들은 스스로 지금 당장 일어나실 것을 권고합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대선보다 흘을 가리고 대선으로 기회에 먹고 세상을 막았다고 그런 꼼수는 생각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30년 세월간을 달아왔고 20년의 시간을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대들과 맞섰습니다. 오직 조국의 영광, 민족의 명예, 국헌부활과 민만 정립을 위해서 국격 확립과 국력 실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22년을 그대들과 와서 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가 불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가 두려운 자들은 지금 당장 모조리 물러나는 거 스스로 자살을 하십시오. 이제 천신의 분노로 역사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국민의 명령과 영심의 소리가 강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사법부 내의 부정배탄 비리판 검사들을 모조리 대청소하고 대수술을 할 것이며 총정리를 강력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3일 삼역사 세문화집행관 봉천 백창기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창기 대표에게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인념이라는 계집아이가 우리 막내딸아이를 시기하고 절초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맞지도 않은 날을 맞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6개월 진단을 받고 128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변영주 교장, 김진경 교감이라는 자들이 직무유기를 했건만 검사도 형사도 무슨 증거 부충고이라고 지금 상당 과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은요 14세 이전의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4세 이전의 어린아이를 맹인을 해서라도 물과 도덕과 새 도덕을 지키게 만들고 법을 준수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은 민주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싹은 국회의원들이 놈들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걸 가져갔느냐? 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조폭이나 범죄 단체에서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살인, 강도, 마약 이런 상황으로 이용할 경우에 거기서 죽으면 폐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128도 학교를 못 가 6개월 동안 했는데 학교 교장이런거 다 잡고 검사도 형사도 증거 불충분이래요. 우리 대한민국 최형 법정주의입니다. 최형 법정주의 때문에 검사든 판사든 경찰이든 벌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협법이든 설법이든 불법이든 어법이든 수법이든 육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지금 법조계가 법령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왜 검사 판사는 탄핵권이 없어요. 대통령도 탄핵받는 나라에서 왜 검사 판사가 탄핵이 없습니까? 일제 독립군 잡아 죽이는 검경의 판사들이 지금까지 이 썩은 관행이 거기다 국회의원의 40%가 검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 출신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 법조인들 뽑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 검판사 변호사의 왕국입니다. 아니 옛날 김사정은요 14세의 장가들어서 14세의 장가를 들어가지고 장가를 들어가지고 호랑이가 딱 나타나니까 딱 때려가지고
돌아야 도망가니까 자기 처갓집 밤남놈을 다리냐고 때려 죽였습니다. 남자 나이 14세이면은요,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14세가 되면 호패를 차고 당연히 몰아갔어요. 그리고 여자 14세면은요, 전부 임신이 가능한 소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14세 이전의 아이가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이게 법입니까?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법치 주의라고요? 검사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신입니까? 얼마나 나쁜 검사 판사 나쁜 사람 말이에요. 성추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검사 판사가 경찰이 하나님이 아니던데 왜 하나님의 권한을 그들에게 주고 이스라 부재리만 지고 해서 한 번 판결한 것은 뒤집지도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자체가 비극입니다. 비극. 언제까지 검사 판사가 대한민국의 주인되는 나라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제 법무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민선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왜요? 말이 울려서요. 조금 뛰어서. 이거 네, 좋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네. 네, 제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간 감찰 기구를 만들어서 검사 판사들이 잘못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매트리에다 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감찰 기구에서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주 삭탈관직을 시켜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됩니다. 네, 이 피해받지도 않는데도 감사판사가 판결하면은 무조건 따라야 겁니다. 그들이 신입니까? 지금 광분이 70년이 됐는데 이때가 이 대통령이 독립군 잡아가두는 그 시대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법조인들의 40%, 국회의원들의 40%가 법조인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200가지 특권을 드리고 300여의 국회의원들이 1년이면 1조 원이라는 돈을 다 착살냅니다. 저 서방국가의 핀란드라든지 세계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국회의원들은 전부 무엇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처먹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항의를 해야 되고 대통령실도 또 가능하면 모든 재판관 실상을 이 핸드폰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그 네티즌에서 우리가 그 징계를 하고 이 징계한 사람들을 삭발만 시키고 잘못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병을 토하셔 인천 지역 고구실전연대 대표 백범찬 대표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국부실전연대 공동대표 홍영표 대표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닙니다. 다만 조그만 하도급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근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금을 앗아가고 있는데 보험금을 앗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이를 용인하고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대법원의 잘못된 오심을 우리 시민들께 그리고 법원 검찰청에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 우측에 피어있는 장미를 보십시오. 장미가 예쁘게 폈습니다. 그래 전에 영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싹틀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걸 본 기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록 법을 집행하는 법원과 검찰청은 썩어 있어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분명히 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저 장미를 보고 다시 느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법을 팔고 사는 성전이든 법원과 법조계는 개혁되어야 한다. 보험금을 갈취하는 보험회사는 신용사회를 파괴하는 기업으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관은 소송에 관련되면 집안이 망하는 법치가 아니고 재판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법치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법원의 비리를 지금서부터 고발을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 건설업체를 죽이는 대법원 판결 2013-90-839를 바로 잡아라. 건설 하도급 공사의 지급보증은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법과 건설 하도급 표준계약서와 계약 조건의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공사 계약 기간인 보험 계약 기간 안에 이루어진 공사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 피고 서림기전개발은 풍림산업과 건설 하도급 표준계약서 6항 대금의 지급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와 계약 조건 7조 7항 갑이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 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있어서의 계약 이행 완료일로 본다는 내용을 대급 지급 조건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풍림산업은 계약 조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서림기전개발주에 교부하였다. 공사계약기간 만일인 2011년 9월 30일 서림기전개발은 공사 준공지선금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풍림산업은 계약서의 대금 지급기일인 2011년 10월 20일에 만기일이 2012년 4월 30일로 된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만기일에 풍림산업의 은행 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후 풍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 정지되었다. 서림기전개발은 지급 보증증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2012년 6월 1일 보험금을 서림기전개발의 통장으로 입금 지급하여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한 같은 현장, 같은 계약 조건의 다른 업체들과 같이 풍림산업 부도로 인한 미지급 공사비 보험금 지급이 종결되어졌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자신들이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 풍림산업과 지금 지급 보증계약을 하였음에도 공사계약서의 공사비 지급기일이 보험계약 기간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으로 2012년 6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해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년 9월 풍림산업 관계인 집회에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의해 이 사건 공사비가 서울보증보험의 구상채권으로 결정되어 보험금 지급 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어 서울지방법원 민사부 1심 판결에서도 청구 기각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판결 2013-90839는 사법비리의 표본이 되고 있는 유사 판례 대법원 판결 2010년 106-283 적용과 건설 하도급 계약서의 공사비 지급기일인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외에 일정한 날로 된 지급기일이 있어야 한다는 무식한 것이 아니라면 기득권자에게 매수되었다 할 수밖에 없는 엉터리 판단으로 파기환송시켰으며, 파기환송심 고법 판결에서는 온 결제일이 공사비를 받기로 국림산업과 서림기전이 약정한 날이라는 하도급 계약서와 계약 조건을 왜곡하는 판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법 비리를 합작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림 기전 개발의 보증금 피해로 볼 수도 있으나 건설 하도급 공사업계 전반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공공성 사건으로, 이 사건 대부분의 파기환송이 과거 유사한 판례의 답습에서 발생하였듯이 이 사건 대부분의 판례도 계속하여 하도급업자의 보험금을 앗아가는 악법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의법 집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은 기업의 자금을 지킬 마지막 도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대법원은 국민 재산 갈취에 동조하고 보험회사는 기업의 자금을 강탈하고 있어 소기업 하청업체가 어떻게 이러한 나라에서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장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바로잡고 보장도 되지 않는 보증 등록 보증보험 장사를 하는 서울 보증보험의 철퇴를 내려 보험업계의 질서를 확립하여 신용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2016년 5월 13일 서림기전개발 주식회사 대표 홍영표 이사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법은 정의의 원칙, 상식이 근본이다. 그러나 요즘 법에 정의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다. 부정재판, 엉터리 사기, 불법 재판이 법원에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신병자 같은 판사들의 비상식적인 판단이 사법부에서 비비리하게 발생되었다. 부패 판사들의 조작된 수패에 맞추기 위해 사건과 맞지 않는 판례를 비틀어 적용하거나 판단 이유도 적지 않고 범법자의 편에 서서 선량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부장판사 김인경과 제18민사부 부장판사 백광훈, 광성고등학교 1년 선후배가지고 서울대학교 동문이며 사법고시 28회 동계로서 부정재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부정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의 소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간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국민은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백광욱, 김인경 부장판사는 국민을 위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판사라는 자리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고 고위공직자로서 명예와 존경, 풍요로운 상황까지 보장받으면서도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이권과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춰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 기준과 행위 조합법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안에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관의 윤리에 대한 강령이 버젓이 존재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에도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가옥 김인기업 부장판사는 사실적 심리도 하지 않고 원고 비교 간의 주장이 진실한지 살펴달라고 부탁해도 냉정히 거절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으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막무가내로 광성고등학교 서류백끼리 자신들이 짜놓은 숲에 맞추어 엉터리 재판을 한 것입니다. 배광옥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폭만 걸치고 엉터리 부당 재판을 중지하고 사법부를 떠나시오. 법원이 학교 서름에 도움은 노릇자입니까? 국민은 부정재판을 당해 억울함이 하늘로 치솟아 대법원에 고발해도 대법원은 헌법 103조 조항을 내세우며 법관의 판단은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고유 권한이라고 하며 부패 판사의 부정재판을 함수하면서 국민의 억울함과 고통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엇하는 곳이고 대법관은 무엇하는 자들입니까?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고 부패 판사도 척결하지 못하는 대법관은 법위에 군림하여 권력만 누리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자들인가? 부패 판사의 부정재판을 합법으로 완성시켜주는 자들입니까? 부정재판으로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고 가족이 해체되고 삶이 무너져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자살을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법 피해 국민들이 그대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을 잃습니다. 부패 판사들이 돈과 청탁에 팔아먹는 재판에 수많은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패 판사의 부정재판도 막지 못하는 무능한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이유 없이 아무나 폭행하고 강간하며 사람을 죽이는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는 이런 세상이 그대들 눈에는 사람의 세상으로 보이는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빽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 세상, 법조 마피아들이 학용과 치연으로 끼리끼리 재판을 하는 세상, 이게 범죄 집단이지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행태란 말인가? 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대법원장, 대법관의 무능력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걸 그대들은 모르는가?
나름의 부교로움을 주고도 평생 직업인 변호사까지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세우고 범죄를 처단해야 할 임무가 있는 그대들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법위에 앉아 권력만 누리며 세상을 타락시켜 국가의 법치를 개판으로 만들고 국민을 가진 자의 노예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폭주해 국민들에게 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 상고심 법원을 설치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농락하지 마라. 부패 판사의 부정재판만 해소해도 대한민국 소송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진정 대법원과 대법관만 모른단 말이다.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수십 개의 사건을 만든다는 것을 진정 그대들만 모른단 말이니까.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자백해도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 수천억 원 탈세한 자에게 수억 원으로 탕감해주는 판사, 재판은 엉터리라고 검은 뒷거래에 몰두하는 판사, 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판사, 범죄의 처벌과 소송의 승패를 돈에 팔아먹는 판사. 국민 여러분,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고 사람의 세상을 짐승의 세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범죄와 결탁하여 법의 집행을 개판으로 만들고 부정한 재물을 축제하고 있습니다. 전관 여부가 무엇입니까? 재판을 조작하거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며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전관예우입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비상식적인 짓을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파렴치함이 나라 전체를 부정부패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국민은 심각한 생활고에 자살이 줄을 잇고 꽃다운 청춘들이 피기도 전에 죽어가는 현실에도 법원, 검찰청, 검언은 하늘로 치솟고 부패 판사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마치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권리로 착각하고 재물이나 청탁에 따라 재판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을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고 국민의 볼모로 부정한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여, 범죄와 결탁하여 돈이나 챙기는 파렴치한 자들이 판사로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찾고 민족정신을 찾고 정의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관피야, 무피야, 철피야, 해피야, 구피야, 그 어떤 부정범보다 법조 마피아를 척결해야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고 민족이고 정의고 원칙이고 상식을 찾는 국민들이여, 법으로 범죄를 팔아먹고 보호하는 자들이 판사로 있는데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불합리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정부패와 범죄를 법으로 비호하는 부패 판사를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국민이 원하는 사람다운 세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하여 사법부 부패부도 박살냅시다. 북한은 이 사법부적 내국어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하여 재산을 못사고 파멸시켜라. 국민들이여, 법복만 걸치고 재판은 엉터리로 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추구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부패공항으로 만들고 더러운 재벌에만 감옥을 부르는 부패 판사를 사법부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들은 부정 주체단에
재물을 챙겨주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여 모두 함께 사법부패를 척결하고 법의 심판을 바로 세워 국민에게 봉급받고 국민을 등쳐먹는 도적들을 사법부에서 쫓아내고 나와 살아가는 내 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대한국을 건설합시다. 부패 판사들은 들으시오. 인간의 생명은 오래 살지 않습니다. 돈의 법을 팔아먹고 정당의 법을 팔아먹는 더럽고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돌아가시오. 회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각자 박수로.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나라를 만듭시다.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 자손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듭시다. 부조리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행복한